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아메이 사업 설명 시간입니다. 잠시 잘 쉬셨죠? 이은경 사장님 그 안색이 되게 밝아지셨어요, 진짜로. 어,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그냥 잠시 요거 좀 쉬어가는 타이밍, 시작하자마자 쉬어가는 타이밍은 아니고 보니까 어, 뭐 요즘은 뭐 이렇게 이거 모르면 뭐 요즘은 이렇게 바뀌었대, 요즘은 뭐 이렇대 하면서 뭐가 되게 많이 바뀌고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시는 분도 계실까요? 실로폰 아시죠? 우리 다 실로폰 아는 세대죠. 실로폰을 뭐라고 요즘은 이렇게 실로폰이라 그러면 뭐 아재라고 그러고 옛날 사람이란 얘기를 듣는데요. 실로폰이 뭔지 아세요? 요즘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아세요? 글로켄 슈필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전 이거 진짜 처음 들었는데 글로켄 슈필이래요, 이게. 그래서 실로폰은 뭐 나무로 한 거고 이 글로켄 슈필이 그 금속 뭐 이제 그런 걸로 만든 거를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트륨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나트륨은 소듐이라고 얘기해야 된대요. 안 그런 나트륨이라 그러면 옛날 말이래요. 그리고 우리도 데모할 때 또 쓰긴 하지만 요오드 용액도 많이 쓰시잖아요. 요오드 용액은 그것도 옛날 말이래요. 지금은 요오드 용액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오딘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되게 생소하고 정말 저는 몰랐거든요.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침에 있는 소화액, 그래서 아밀라아제 우리가 많이들 듣고 알잖아요. 아밀라아제. 아밀라아제도 옛날 말이래요. 요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밀레이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터키는 또 많이 이제 요즘 또 들으셨죠. 또 너무 큰 재난이 있어서도 그랬고 저는 그래서 큰 지진이 났다고 하는데 터키 같은데 왜 이렇게 얘기하나 해서 그때 저도 알았거든요. 튀르키예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마지막 게 저는 진짜 이거 되게 놀라웠는데 태국 수도가 방콕이죠. 그리고 뭐 너 어디 갔다 왔어? 휴가 때? 그럼 뭐 방콕이었어. 뭐 방콕 이거 진짜 이제 쓰면 안 돼. 그 쓰면은 정말 왕따 되는 거죠. 그래서 방콕인데 방콕이 수도가 뭘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근데 이게 뿌릉템 마하나콘으로 바뀌었대요. 근데 이것도 정식 명칭은 굉장히 긴 걸로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태국 수도가 방콕에서 꾸릉텐 마하나콘인데 이것도 줄임말이고 되게 정식 명칭이 굉장히 긴데 잠시 기니까 좀 들어보세요. 꾸릉텐 마하나콘 아몬 나타나 코신 마하 타라 유타야 마하디로포 로파라 라차타니 부리롱 우돔 라차니 웬마 아사탄 아몬 피만 아와탄 사틴 사카타 티야윗 사누캉 프라시시래요. 이게 태국 수도로 그래서 아마 이 세계에서 제일 긴 수도가 될 거라고 하고 원래 이게 수도로 있었다고 정식 명칭으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또 옛날 사람들은 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름 제일 긴 거,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그거보다 이게 더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참 요즘은 이렇게 말한대요. 그리고 뭐 요즘은 이렇대요.부터 시작해서 참 내가 모르는 일들, 내가 모르는 세상 이런 거 참 많구나. 그래서 저는 태국 수도 방콕이 바뀌었다는 거에 그리고 이 말이 이렇게 긴 거에 되게 많이 놀라서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뭔지 아실까요? 아시는 분을 계시면 제가 경황이 없어서 채팅방은 못 보겠지만, 이게 뭐냐면 저희 집에 있는 건데, 꼭 빙초상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무슨 이렇게 좀 안 좋은 뭐가 들어있을 것 같은. 근데 이게 남편이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받아온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냥 선물로 줬다 그러더라고요. 술이에요. 선물로 줬대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뭐 선물을 받아도 뭐 이렇게 이상한 걸 받아왔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관심 없었어요. 관심 없고 이거 꽤 오래 사실은 그냥 둔 게 아니라 처박아 뒀어요. 그래가지고 싱크대 밑에 저 구석에
그냥 버리지는 못하고 선물로 받아온 거라 그러니까. 그리고선 그냥 시간이 지났어요. 뭔지도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너무 우연치 않게 연태주, 그 중국의 술, 고량주 연태주, 그거를 얘기하는 걸 듣게 됐어요. 근데 이 병 비슷한 게 그 사진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연태주들이 막 나오는데 되게 이 사진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순간 되게 눈이 좀 커지면서 놀랬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물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역삼동 쪽에서 이대째 중국집을 이제 하시는 그 사장님이 계셔서 그 사장님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보여주자마자 바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마오타이 막 이러면서 이게 마오타이 중국의 연태주인데 어, 그 고급 연태주래요. 고급 술이고 그 역삼동 그 이대째 하는 그 사장님 집에서 이게 50만 원에 판매되는 술이라는 거예요. 저 순간 한 5초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연태주가 정말요? 내가 그러면서 50만 원에 사장님네 가게에서 이게 판매된대요. 그리고 중국 무역을 하시는 분한테 이 사진을 또 보여주면서 그냥 사장님 이거 뭐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바로 마오타이 이거 되게 고급주인데?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모르고 이게 뭔지 진짜 무슨 빙초산 같이 생기고 막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부엌 한 저 구석탱이에 버리지도 못하고 뭐 알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넣어놨고 남편도 선물로 덜레덜레 받아는 왔지만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뜯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냅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고급진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저 그때 한번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모르면 정말 이게 50만 원짜리 술을 우리 집에 50만 원짜리 술이 있을 필요도 없고 깨끗해봐야 소주 맥주인데 이런 중국의 고급 연태주 술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이 순간 들어서 참 모르는 게 많다. 뭐 어떻게 다 알고 살겠냐마는 정말 모르는 게 많고 내가 아는 것만큼 보이고, 그냥 물건이긴 하지만 미안하더라고요. 이 마오타이한테. 내가 너무 천대받게 해서 지금 이 아이의 위치는 조금 바뀌어서 이쪽 선반에 좀 올라와져 있어요. 아직 뜯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런 좀 더 그런 또 스토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냥 생각이 들었어요. 아메이 사업을 얘기하고 아메이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만났대. 정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아메이를 처음 만났을 때 나쁜 경험은 없었고, 뭐, 그렇게 막 거부하진 않았지만, 제가 할 일이라는 생각은 안 했고, 회사는 다니면서 그래도 무엇인가 다른 일은 시작은 해야 된다, 준비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 전에도 하긴 했었지만, 아메이가 내 준비의 어떤 노후에 나중에 이 일로 아메이를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 마오타이 연태주처럼 그렇게 어떤 가치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몰랐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좀 잠시 많은 만감이 교체했었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보면서 저 역시도 그렇게 몰랐던 거를 내가 그냥 아는 만큼 느끼는 만큼 판단해버리고 내 일 아니다라고 생각한 그 옛날이 있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도 아메이 하면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제품은 좋지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내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파는 일이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죠. 맨 처음에 아메이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하지만 이런 미팅장에서 아메이를 계속 들으면서 저는 아메이 회사를 얘기할 때 되게 많이 눈에 동공이 점점점 보이는 건 안 커질지 모르지만 마음속에서의 눈의 동공은 정말 점점점 커져서 눈이 동그랗게 된 상태에서 계속 아메이 회사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메이 회사가 밖에서 볼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였고, 저도 파는 일이라서 사들일 수는 있지만, 파는 건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미팅장에서 아메이를 듣는데 전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서, 어, 그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호기심을 가졌고요. 전 세계 1위 회사인데 100여 개 나라의 지역에 나가 있고 1000여 명이 넘는 뭐 과학자, 뭐 기술자, 기술 전문가, 저명한 교수들이 뭐 이렇게 있고 협업을 하면서 전 세계에 나가 있다는 얘기에 또 한 번 놀랐고요. 또 이런 아메이를 경험하고 먼저 한 사람 얘기하시는 그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어 사회 경험도 많고 더 많이 똑똑하시고 더 많은 연륜이 있고 정말 더 이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워 보이시는 그런 분들이 그리고 또 많은 더 좀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아메이를 하고 계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되게 많이 좀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게 연태주처럼 아메이를 맨 처음에 거기까지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를 이런 지도를 인제 얘기를 하면서 사업 설명을 할 때 보여드리거나 카탈로그 뒤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 그냥 저같이 뭐 결혼해서 아기 낳고 직장 생활하면서 살림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저 같은 사람은 이걸 봐도 크게 놀라거나 감흥은 없었어요.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 한 장으로 되게 많이 놀라하시는 걸 보면서 또 배웠거든요. '아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정말 많이 깨우치고 배우고 생각을 더 많이 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장으로 '이렇게 아메이가 다 나가 있다면 아메이는 더 이상 알아볼 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짧은 그 피드백 한마디가 되게 많이 저를 또 한 번 머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에 이렇게 많은 나라에 나가 있고 아시아, 북중미, 오세아니아, 남미, 아프리카까지 나가 있는 이 아메이를 보고 사업을 이미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거 하나 갖고도 아메이를 많이 놀래하고 "이거 갖고도 이제 게임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아메이는 사실 그냥 공으로 보자면 어디를 이 공 하나를 둥그런 원 하나를 보는데 어떻게 이 짧은 1 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에 다 보고 말씀드리고 느끼실 수 있겠어요. 어느 한 면 동서남북 진짜 어디 한 군데를 만 말씀드리는 것뿐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다각도로 아메이가 어떤 회사인지를 많이 알아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정리한 거는 이런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전 세계 100개 이상 나라에 나가 있고 1000 명이 넘는 과학자가 있고 엔지니어가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 특허가 있어서 이 획득한 기술을 갖고 특허가 800개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이렇게 그 금액을 내고 이 우리 아메이의 특허를 쓰고 있다는 거고 대기업들은 지금 현재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10년 후를 또 준비하고 연구하고 뭔가를 사업의 어떤 아이템을 알아보고 하는 것처럼 아메이도 전 세계 글로벌 회사이면서 10 년에 앞서가는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어 요번에도 미팅에서 음 갑자기 그 박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뉴트리라이트 그 연구하면서 개발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뉴트리라이트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어떤 우리의 사업에 대한 아이템의 미래 비전을 또 얘기해 주셨어요. 얘기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쪼끔 소름이 끼쳤어요. 제가 만약에 어쨌든 아직까지 뭐 사업을 하든 소비를 하든 소비자이든 간에 이 제품을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는 10년 앞서서 개발하고 제품을 연구해 주고 계속 지금의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뭔가를 알아봐 주고 해 준다는 게 내 진짜 코앞에 내 눈앞에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내준다는 게 이건 엄청난 일이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이런 제품들을 내가 쓰던 이런 제품을 갖고 사업을 하던 그 회사는 또 그런 나를 너무너무 존중해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쪼끔 좀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샴푸 같은 경우만 해도 샴푸는 한 번 써본 사람들이 정말 많은 얘기를 하는데 좋은 피드백을 많이 얘기를 해 주시는데 리페어 샴푸 머리카락을 복구하는 매일 드라이를 하거나 염색을 자주 하거나 펌을 하시는 분들이 쓰는 그 자주색 색깔의 샴푸 그 리페어 샴푸만 해도 머리카락을 9배 강화시키는 연구를 했는데 그거를 증빙할 길이 없어서 아메이가 측정 기술을 그냥 만들어 버린 회사라고 얘기를 한 거를 유튜브에서 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9배 강화된다라고 얘기한 거를 증빙할 길이 없어서 만들어냈다는 것들도 참 대단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품질 검사만 해도 1년에 50만 번을 한다는 거 1분에 한 번씩이라는 꼴인데 그렇게 품질 검사를 해서 지금 우리가 아주 손쉽게 이렇게 아메이 프라자에서 제품을 쓰고 광고할 수 있는 제품들이 가깝게 있습니다. 그리고 박테리아 방사능 검사, GMO에 안전하다는 것도 알아서 다 검사를 해주고 있고요. 나라마다 다 맞춤 연구는 뭐 이런 기본적인 건 지금 제가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려서 많이 또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만족보증제는 아직도 이거를 활용도 못 하셔요. 왜냐하면 미안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만족보증제. 그리고 이게 있다는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진짜 되게 많이 좀 눈이 커지면서 와,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쓰던 거를 특히 화장품은 저도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피부가 워낙에 고민이 많은 피부였어 가지고 그러면 그냥 백화점에 있는 화장품을 쓰면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피부과 도움도 받고 백화점에 있는 화장품을 썼었어요. 저는 만족 보증제도가 다른 것도 먹던 것도 그 보조식품도 해 주는 것도 사실 참 놀라운 거고 뭐 샴푸나 이런 거 쓰던 거 뜯은 것도 가져가서 그냥 이유도 없이 3개월 이내에 반만 남으면 해 준다는 거에 그런 것도 놀랬지만 저는 화장품이 진짜 제일 놀라웠거든요. 화장품은 백화점에서 되게 비싼 가격을 주고 저 역시도 구매를 했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서. 했었는데 살 때는 정말 되게 VIP 귀빈 대접을 받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뜯지 당연히 뜯은 거는 뭐 교환 환불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사 갔다가 변심이 돼서 그냥 그대로 가져가도 표정이 바뀌어요, 백화점은. 제가 그런 걸 정말 너무 많이 뭐 백화점에 근무하면서도 많이 봤고 저 역시도 기분 나빴던 적도 있었고 그 정도도 그런데 쓰던 거를 가져가서 이거 환불해 달라고 하면 어느 백화점에서 어떤 브랜드가 바꿔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 만족 보증제를 보고 정말 많이 놀랐었어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샘플이 없다는 얘기구나.'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품들이 샘플이 없는 이유가 우리가 지불하는 그 가격 안에는 우리는 되게 많이 똑같은 10만 원짜리 만약에 화장품을 샀으면 화장품 백화점에서 10만 원짜리 크림을 하나 사고 거기에서 딸려오는 정말 뭐 되게 많이 서비스를 특별히 나만 챙겨주는 것처럼 샘플을 많이 주면 되게 많이 뭔가를 얻어온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샘플비도 내 10만 원이 낸 그 가격 안에 다 포함된 거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죠. 이런 좀 마케팅이나 이런 아메이를 공부하면서 그냥 무점 많이 주면은 '와 여기 진짜 친절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정말 샘플조차도 되게 막 귀하게 아껴 쓰고 그랬었었는데 이 만족 보증제를 보면서 화장품 쓰던 거를 이유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환불해 준다는 걸 보고 되게 많이 놀랐던 저는 제 경우는 진짜 그랬거든요.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연구 개발하고 이런 만족 보증제를 우리들한테 혜택을 주고요. 참 특별한 마트예요. 일반 마트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아메이도 마트랑 똑같긴 해요. 이따가 보여 드릴 제품들을 보시면 그리고 카탈로그를 갖고 인제 사람들한테 보여 드리면 "진짜 마트에 있는 거 다 있네." 이 얘기 보여 드리면 많이들 들으셨죠. 그것처럼 정말 마트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특별한 마트긴 하죠. 어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모두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도 다 쓰셨을 거예요. 샴푸, 치약, 칫솔, 바디 샴푸, 바디 로션, 뭐 세제, 설거지도 하셨을 거고 청소도 하셨을 거고 빨래도 하셨을 거고 어제 저녁에도 쓰셨을 거고 우리는 매일 쓰고 있고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어쩌면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거는 내가 직접 뭐 생산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계속 매일매일 반복해서 써야 되는 제품들 아닐까. 마트 안에 우리는 마트 가서 언제든지 늘 소비를 하고 있고 장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좋은 제품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아메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좋은 제품을 찾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 좋다고 얘기를 듣는데
'아 그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 좋아. 이게 좋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써야 되는 반복되는 그 소비를 저는 특별히 이마트 저마트에서 썼었 썼고 있었 쓰고 있었는데 아메이 특별한 마트로 바꿨어요. 그때는 특별한 마트라는 생각을 당연히 못 했죠. 그냥 아메이를 갖고 온 회사 언니로부터 그 아메이를 받았을 때 그냥 예의 바르게 또 그냥 들어야 매너 있게 또 듣고 하나 정도는 팔아 드려야 된다? 참 그런 건방진 생각을 하면서 이 설명을 들을 때 어차피 써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품이 좋다니까. 그리고 저는 좋은 제품을 쪼끔 더 주더라도 좋은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뭐 저 역시도 좀 몸이 그랬었고 저희 아이들도 아토피가 좀 심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제품들을 이마트 저마트 그리고 또 화장품은 좋다 그러면 또 제가 아는 동생이 그 피부 관리샵에다가 따로 뒤로 이렇게 납품하는 제품이 있었어요. 스위스 쪽에 수분 크림이 되게 좋다 그래서 또 비누는 모낭충 비누를 또 따로 주문해서 쓰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내가 뭐 비누는 여기에서 주문하고 크림 화장품은 여기에서 주문하고 에센스는 백화점에서 사고 스킨도 백화점에서 사고 세제는 마트에 가서 사고 또 뭐 치약 칫솔도 그렇게 사고 샴푸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쪼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요거는 여기 게 좋아서 저기서 사고 요거는 저기서 그냥 샀던 데서 사고 이렇게 쓰고 있었고 건강 보조식품은 하나 정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의원도 갔다가 그다음에 약국 가서 상담을 받아볼까 했는데 약사가 불친절해서 안 먹었었어요. 그러고 있을 때 저한테 아메가 왔었고 아메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마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게 안 들렸거든요. 근데 카탈로그를 보는데 그 제가 처음에 가입을 하고 받았던 카탈로그가 지금 카탈로그도 너무나 많이 종류 수도 바뀌었고 진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제품 10 년을 내다보고 모든 제품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가입해서 썼을 때랑 지금이랑 제품이 정말 다양해지고 또 바뀌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에 맞게 연구되고 개발돼서 쓰고 있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카탈로그에 이런 제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좋았던 게 직장 다니면서 되게 바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따로 주문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한 군데서 몰아서 주문해도 되는 게 일단 전 더 편리해서 좋았고요. 써 보니까 불편했던 것들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불편했던 것들이라는 거는 샤워하고 나오면 저는 몸이 되게 간지러웠거든요. 근데 바디 샤워 젤 하나 바꾼 걸로 몸이 샤워하고 나왔는데 안 간지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 바디 버터라는 거를 발라도 몸에서 각질이 있었을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그게 건조했던 거였죠. 그랬는데 지금의 GNH 로션을 바꾸고 나서 각질이라는 것도 없어졌고 머리카락도 머리가 원형 탈모가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출퇴근 직장을 다녔었는데 원형 탈모를 샴푸와 보조식품으로 고치기 시작했고 이렇게 좋은 걸 알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그냥 이마트 저마트가 아닌 이 특별한 아메이마트로 브랜드 체인지를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비자이면서 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 광고 유통을 하는 사업자가 됐는데 소비자와 사업자의 구분도 없기도 해요. 그건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제품들을 지금은 전 제품을 다 쓰고 있어요. 여기에 없는 거 뭐 쌀 요런 거는 인제 쌀가게나 아니면 이제 따로 뭐 시댁에서 주면 그렇게 쌀은 사고 있고 여기에 없는 것만 어찌 됐든 바깥에서 구매를 하게 되지 사실은 마트 갈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도 인제 오메가3를 정말 많이 열심히 먹고 있고요. 온 가족이 열심히 먹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까지도 꼭 오메가3가 공부하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오메가3 알잖아요. 처음 들으신 분이나 아직 오메가3에 대한 역할이나 중요성을 모르시면 꼭 인제 스폰서님과 같이 공부해 보시면 반드시 먹어야 되는 영양 보조 식품 중에 하나가 저는 오메가3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메가3는 의사도 인제 처방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어 오메가3 좀 구매할 수 있냐고 인제 어떤 남자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매할 수 있다. 근데 그분한테는 되게 친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말하면 다 아실 그런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브랜드 중에 하나의 건강 보조식품 회사예요.
네, 거기에서 친한 분이니까 거기에서 사야 되잖아요. 사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메이 오메가 3 좀 먹고 싶다." 그래서 인제 구매를 도와드리면서 여쭤봤었어요. 어떻게 지금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또 보조식품 다른 거 하시는 거 아시는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거 안 드시고 이게 드시는 이유가 또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인제 이렇게 했더니 의사가 다 그거보다는 그 브랜드보다는 아메이 오메가 3 먹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속으로 또 한번 쾌재를 부르면서 속으로 야호 하면서 쾌조를 부르면서 그러셨냐고 의사분들도 많이 오메가 3를 처방한다 인제 오메가 3는. 그래서 "뭐 때문에 드시는지 여쭤봐도 되냐?" 그랬더니 젊은 남자분인데 고혈압 때문에 지금 이제 병원을 다니는데 병원 의사가 "오메가 3는 꼭 먹어야 된다. 지금부터 미리 관리를 해라." 얘기하면서 아메이 오메가 3를 주변에 아메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메이 오메가 3를 바꿔서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그분들은 잘 모르니까 의사 말이면 바로 오케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바로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로운 거 그다음에 또 좋은 거 그리고 실력 있는 거에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그것 또 느꼈습니다. 뉴트리라이트는 요번에도 또 얘기를 했지만 뉴트리라이트는 질병과의 그 전쟁을 선포했다고 또 뉴트리라이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건강 상태에서 반건강 상태에서 우리는 일생을 보내죠. 계속 우리는 반건강 상태에 있는데 반건강 상태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인제 질병의 상태로 간다는 거죠. 질병의 상태라는 거는 병원에 의존해야 되고 약에 의존을 해야 되니까. 물론 그때 가서도 질병일 때에도 보조식품 뉴트리라이트로 사실은 좋아진 케이스는 되게 많아요. 그거는 지금 또 다 얘기할 수도 없고 하지만 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의사의 영역을 또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건강 상태에서는 우리 몸을 케어할 수 있는 그 반건강 상태에서는 보조식품으로 우리는 모든 걸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쓰는 데에도 내가 먹는 데에도 되게 안전하고 이걸 아이템으로 봤을 때에도 정말 너무나 비전이 있는 제품 중에 하나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저의 감동을 하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칼디예요. 요번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환절기였잖아요. 환절기잖아요 지금. 근데 코 막히고 콜록콜록 기침하고 감기 걸려 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정말로 제 주변에 얼마 전에 동생도 방광염으로 되게 고생해서 소변에서 피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환절기에 다 그래요. 그리고 아는 언니는 발바닥이 너무 아프다고 그 얘기를 해서 또 비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뭐 얘기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칼디의 감동은 뭐냐면 지금 저희 첫째가 고3 인데 알러지가 이런 알러지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인경 사장님한테도 사진 찍어서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딱 팔꿈치 밑으로 팔 양쪽이랑 종아리 밑으로 다리랑 거기에서 좁쌀만하게 아주 붉은 작은 좁쌀만한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애가 너무 간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굴까지 올라와서 눈 한쪽이 좀 많이 부었었어요. 그리고 얼굴도 아토피 피부 있으면 얼굴이 좀 이렇게 부은 그 피부염처럼 저도 되게 많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는 병원 좀 가면 안 될까?" 얘기를 해서 병원은 갔다 왔어요. 근데 좀 많이 실망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래서 좀 화도 나고 실망스러웠고 그래서 그냥 저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약은 안 먹였어요. 처방도 안 받았지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먹였던 거에서 양을 완전 늘려서 칼디하고 이스투비하고 오메가하고 카로틴하고 아세로라하고 유산균을 먹이기 시작했는데 하루 3 번, 특히 칼디하고 이스투비를 정말 많이 먹였거든요. 하루 4번 정도 해서 하루에 먹은 양은 처음 들으시는 분은 놀라실 수 있지만 이건 제 경우고 그다음에 이거는 약이 아니고 영양이기 때문에 영양을 약처럼 쓰이려면 고용량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칼디랑 이스트비를 하루에 한 15 알씩 먹였었어요. 그렇게 3 번, 어쩔 땐 4 번. 그랬는데 진짜 놀랍게도 제가 사진을 참 이런 거 사진을 잘 제가 찍어야 되는데 못 찍는데 어 피부가
그 알러지는 아주 늦게 천천히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좋아지기까지가. 근데 간지러운 거부터 조금씩 나아져서 애가 밤에 간지러운 게 없어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피부 팔다리에 그 좁쌀만한 거는 아주 조금씩 한 4주, 한 6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다 나았는데 얼굴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피부가 너무너무 예뻐서 제가 진짜 피부 이쁘다고, 우리 딸 피부 너무 이뻐졌다고 제가 막 계속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소그룹 미팅할 때, 공부 미팅할 때도 얘기했지만 삶은 달걀 껍질 벗겨 놓으면 흰색 흰자가 아주 반질반질 탱글탱글하잖아요. 정말 딱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칼디가 정말 많이 이 촉촉하게 만들어 주는구나. 그리고 이스트비 비군이 이렇게 많은 거를 해독해 주고 얘가 칼디 이스트비 이 양이 정말 많이 부족했구나.' 제가 하루에 2번 먹인 거를 4번 먹였더니 그게 채워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칼디 이스트비의 감동이 정말 또 있었고, 되게 심했던 알레르기 피부에도 제가 해결했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퀸 냄비는 뭐 뚝딱 요리되고 요리도 또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는 요즘이 아니라 처음부터 참 느꼈던 게 뭐냐면, 요리 못하는 저 같은 요리니들도 좀 잘 되는 것도 신기하고 좋았고 건강 냄비고, 오래 끓여도 안심하고 안전한 거에 저는 되게 많이 좋아요. 그래서 퀸 냄비는 뭐 육개장이나 곰국이나 이런 거 좀 푹 끓여야지 오래 끓이는 거, 그거를 이런 양은 냄비나 들통이나 아니면은 코팅 후라이팬이나 이런 데 계속 끓인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막연하게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우리가 계속 역량 공부를 하고 했던 저 같은 경우, 저의 경우는 그런 냄비에는 오랫동안 곰국을 못 끓이겠더라고요. 육개장도 마찬가지고, 제가 일요일 날 육개장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육개장 되게 쉽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30분 이상 좀 더 많이 끓여야지 이게 더 맛이 우러나니까 그렇게 끓이면서 또 한 번 느꼈어요. 이렇게 계속 끓여야 되는 이런 음식들을 코팅 후라이팬이나 알루미늄 냄비나 큰 양은 냄비 같은 거에 끓였다고 생각을 하면 어우, 생각만 해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심하고 저 퀸 냄비 스투포트에다가 아주 오랫동안 인덕션에다가 끓이고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우리가 뜨거운 물을 그 플라스틱 투명 컵이나 이런 데에다가 붓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냄비도 매일매일 조리하는 도구고, 열에다가 엄청난 높은 열에서 요리를 하는데 그런 조리 도구를 어떤 거를 써야 되겠는지 저는 그렇게 많이 물음표를 던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냄비고요. 그다음에 원펀이라고 하는 제품에서 저의 매니아층은 이 그 뭐죠? 닭도리탕 그 양념이랑 제육볶음이랑 그 생선 조림 양념, 그게 정말 매니아들이 많거든요. 그냥 그건 한번 먹으면 피드백이 바로 와요. 엄지 따봉하면서 너무 맛있다고, 너무 간편하고. 세제들은 남편분들이 세탁을 담당하시는 집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희 집이 안 그래서 다 제가 빨래하는 여자분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세탁을 남편분들이 맡는 집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피드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세제는 떨어지면 와이프한테 세제 떨어졌다고 치키라고 한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세제가 빨래를 담당하시는 남편분들의 감동들이 되게 많고, 깨끗하게 잘 된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먼지가 안 난다부터 시작을 해서 오래 쓴다는 것도 있지만 일단 깨끗하게 뭔가 개운하게 잘 되는 게 느껴진대요. 때가, 그리고 얼룩이 잘 졌던 거에 프리워시의 감동들을 얘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제품 감동이 정말 많지만, 그리고 되게 민감한 피부를 갖고 계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 리뉴잉 라인을 쓰고 스킨하고 그 리프팅 울트라 크림 이거 쓰고 정말 좋다고, 그리고 정말 오래 쓰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샴푸랑 치약은 사실은 다른 거 쓰다가 이거 쓰면 다시 다른 걸로 바꾸기 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샴푸랑 치약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제품 사진에는 못 넣었지만 마사지기 리플렉서, 대부분 또 쓰시고 계시겠지만 또 체험은 또 해 보셨겠죠. 근데 리플렉서를 제가 저희 엄마한테 하나 사 드렸었어요. 네, 저희 엄마가 하지정맥도 예전에 수술도 하셨고 당뇨도 있으시고 하지정맥이 되게 심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할 정도로.
그리고 당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연세도 있고 하니까 보조식품으로 많이 많이 좋아지고 관리하고 계시지만 한 끗 해결 안 됐었던 게 리플렉서로 해결된 게 하지정맥이 실필줄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보조식품과 리플렉서와 그다음에 운동과 그다음에 한의원을 가시면서 엄마가 건강 관리를 하시거든요. 근데 한의사도 얘기하시는 게 어머니 뒷다리 힘줄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침 맞고 치료하시고 관리하시는 것도 도움도 됐겠지만 이제 발 마사지기 얘기를 했더니 한의사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한의사분이 발 마사지 충분히 많이 하시라고. 어머니 같은 분은 잘 넘어지실 수 있다고. 그래서 엄마가 안 그래도 딸이 아메이에서 이 발 마사지기 나와서 사줬다 그랬더니 완전 잘하셨다고 한의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의사분도 엄마 뒤에 다리 핏줄 너무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런 리플렉서 다리 발 마사지기 이제 그리고 전세기 1위 정수기 청정기 그다음에 탈모가 해결이 되는 그리고 환절기에 감기는 안 걸렸는데 저희 둘째는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요번에. 그래서 정말 야, 희한하다. 요번에 환절기는 이렇게 감기가 아니라 코막힘이나 다른 걸로 온 게 아니라 이렇게 너무나 증상들로 되게 많이 보여줬구나라는 거를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째도 얘기 안 해도 쓰는 게 아이들도 발 마사지기랑 탈모 모자거든요. 그거 쓰고 샴푸 물론 계속 쓰고 있었지만 거기에다가 조금 더 덧대지는 이제 뭐 에센스라던가 두피 에센스 이런 거 쓰면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환절기 이런 몸 관리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갖고 저도 맨 처음에는 일반 마트에서 썼던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일반 마트에서는 그냥 우리가 광고를 보고 도소매 이런 마트에 가서 아니면 인터넷에서의 쇼핑으로 이렇게 소비자이기만 했었죠. 그러다가 아메이를 만났고요. 아메이를 소개받았고 그래서 저는 회원 가입을 하면서 제품을 잘 썼었어요. 회원 가입을 해서 제품을 잘 쓰면서 쓰다가 보니까 좋아서 저는 그냥 이게 돈이 된다는 것도 그때 당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아기 낳는 동생한테 세제를 소개를 했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소비자가 또 돈을 벌 수 있고 소비자가 사업할 생각은 없었지만 사업도 할 수 있는 이렇게 된다는 게 소비자 사업자의 구분이 없다는 거를 지금 이제 미팅을 들으면서 좀 알게 됐었죠. 그래서 아메이의 유통 구조는 위에 있는 기존의 유통 구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생산을 아메이가 하고 그거를 우리 같은 소비자,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광고 유통을 맡아서 우리가 그거를 하고 있는 거죠. 광고 유통을.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도 같이 광고 유통을 하면서 회원 소비자들이 근데 아메이는 회원 소비자들이 제품을 광고 유통하면 그거를 그냥 소비자에서 끝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장바구니 끌던 그 사진 기억나시죠? 특별한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아메이는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 특별한 기회를 준 거예요. 어떤 기회냐 하면 돈은 유통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품, 아메이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 많은 제품들, 그 제품들을 광고하고 유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특별한 기회를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 준 거거든요. 그래서 아메이가 이렇게 생산 회사로서 있고요. 우리는 누군가한테 소개를 받아요. 소개를 받아서 어 아메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회원인 사람의 번호로 같이 공동 구매를 하던 그건 자유예요. 이렇게 내가 써보고 좋아서 3명이든 2명이든 4명한테 알렸습니다. 알렸고 광고 유통을 우리 같은 사람한테 준 거예요. 아메이는 대기업이나 이마트나 더 큰 마트들이랑 손을 잡고 광고 유통을 아메이 제품을 아메이가 한 게 아니라 소비자들한테 이런 특별한 기회를 줘서 우리는 쓰기만 해도 되고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쓰고 좋으면 이렇게 2명한테 얘기해도 되고요.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또 이 세 번째 내가 있고 B가 있고 B1이 있잖아요. 근데 B1이 또 B12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요. B11, 12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한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한테 얘기했을 때 나는 직접적인 광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직접 광고와 간접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광고한 것까지 전체적으로 노력분으로 나한테 광고 유통한 걸로 인정을 해주는 특별한 기회를 아메이가 준 거죠.
그래서 나는 소비만 했을 뿐이고 근데 소비만 했는데 아메이는 매출이 일어났죠. 매출이 일어났고 그러면 아메이는 특별한 기회를 우리한테 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일어난 거에 특정 35%를 갖고 있다가 보상으로 우리한테 다시 줍니다. 보상을 주면 우리 같이 이런 회원 소비자들은 수입이 되겠죠. 그리고 매일 반복적으로 써야 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소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우리는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거를 우리는 무형의 자산으로 소비가 반복이 되고 광고가 이제 구전이죠. 광고. 우리가 말로 이거 한번 써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좋다라는 걸 얘기했을 때 얘기한다고 다 쓰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좋은 제품 찾는 사람들, 이게 안 쓸 이유가 없네 하는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또 계속 광고를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구매를 하겠죠. 그러면 나는 쓰면서 아까 보여드린 그 마트에서 누구나 쓸 수밖에 없는 생필품들 모든 제품들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고 광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그런 자산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무형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우리한테 이런 기회를 준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이제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어, 안 써도 되는 이제 시대가 또 이제 이런 날이 오기는 왔네요. 그랬지만 아직까지도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실내에서는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꼭 쓰게 하고는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감염병을 또 겪었고 또 우리가 뭐 98년도에 저도 IMF 때 저희 집도 그런 또 피해를 본 집이긴 했었지만 어쨌든 98년도 IMF가 있었을 때도 한 번 또 세상이 바뀌었다고 했고요. 또 2008년도에 서브 그 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것도 해서 또 한 번 되게 많이 판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우리는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번에 이렇게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오면서 이제 한번 세계가 또 바뀌었죠. 여러 가지로 정말 너무나 변수들이 많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위기들을 대비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이제는 정말 많이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뭘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인경 사장님이 예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가 정말 많이 와닿았거든요. 아메이 사업은 불경기일 때는 사업을 알아보고 음, 경기가 좋을 때는 소비를 많이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정말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근데 요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이 그런 걸 느꼈거든요. 이제 아메이를 얘기하면 호기심을 많이 갖는 것도 있지만, 뭔가는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자산소득, 내가 갑자기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일이 터져도 나한테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된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자산소득을 만들고 대비해야 되는 그 대비책으로 아메이가 어떠냐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아메이는 어떤 리스크도 없다는 거를 수익 구조를 통해서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소득원의 조건이 있어요. 이런 자산소득을 만들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서 자본이 들어간다는 걸 말씀드린 거 없잖아요. 그냥 마트를 특별한 마트로 바꾼 것 뿐이었고요. 그래서 무자본으로 시작하는 가능한 일이고, 누구나 회원 가입을 하면서 내 제품을 써보고 써본 걸로 내가 광고 유통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선뜻 할 수 없는 이유는 자본금이 정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를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자본금이 없으면 사실은 어떤 거랑 먼저 사업을 거래할 때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직원 채용부터 시작해서 자산 소득의 형태를 누구나 꿈꾸는 거는 진짜 있어요. 하지만 그게 수단이 어떤 건지를 못 찾고 있는 것 뿐인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는 아까 초반에 보신 연태 고량주처럼 그런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과 그냥 단정 지은 것 때문에 대비책으로 아메이를 보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이런 조건으로 봤을 때에는 성공한 사람들 시스템이 있는지 반드시 사업은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이 있는가, 그 시스템은 나중에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누구나 이렇게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저같이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애기 엄마가 직장 생활도 하면서
했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저도 무자본으로 자본 없이 했던 일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사실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투자부로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투자비 형태가 가능하고 시간의 자유가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정말 아메이는 팔방미인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플랫폼 비즈니스로 계속 사업 설명을 들으시면 느끼셨겠지만 플랫폼 비즈니스가 될 수 있고요. 개인형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좀 이따가 수익 구조의 그 형태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 국제 사업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사진 한 장으로도 많은 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생필품을 통한 애용자 네트워크를 자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아메이를 대비책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점포 또 무고용 지금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진짜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힘들지만 직원의 월급으로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들 많이 주변에 보셨잖아요. 그래서 무고용, 그다음에 무재고, 재고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무를 갖고 무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아메이라는 거를 많이 제안을 드리지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확장을 보시게 되면 내가 가입을 해서 이렇게 2명한테, 3명한테 알리고 3명이 또 1, 2, 3번이 또 자기가 아는 3명한테 이 아메이에 대한 비전을 보여드리고요. 아메이를 알리는 거를 해서 Y라고 되어 있는 내가 1, 2, 3번은 직접 광고지만 Y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작은 1, 2, 3번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아메이는 직접 광고, 간접 광고까지 이 빨간 동그라미까지 다 인정해서 1번은 초록색과 빨간색 동그라미가 또 이 사람의 네트워크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게 다 생필품을 마트 하나 바꾼 걸로 생필품을 통한 그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자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아메이는 줬다는 겁니다. 요거 인제부터는 수익 구조인데 어떻게 돈이 되는지 근데 이거는 그냥 계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또 지나가고 요거는 계속 수익 구조를 들으시면 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V, BV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카다록이나 아니면 우리 아메이 사이트에서. PV는 점수치예요. 그래서 포인트 밸류라고 이제 보면 되시고요. 그래서 핀을 결정하는 그냥 어떤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BV가 있어요. 그건 비즈니스 볼륨 가격치예요. 그래서 부가세를 뺀 세금을 뺀 가격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너스를 계산하는 기준이라서 핀을 결정하는 거에 3%, 6%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거기에 BV를 곱하면 내가 받는 보너스 수입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PV는 1이고 BV는 1.73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이제 공정한 분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열어놓고 보시면 아메이를 아직까지도 진짜 아메이를 사업으로 보시고 아메이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아 이런 일이었구나. 이런 사업이 있네. 라고 얘기하지만 고정관념이나 편견 또 내가 갖고 있었던 예전 경험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경험이나 아니면 조금 불편했던 경험으로 갖고 있었던 분은 이런 거를 또 설명을 드려야 아 이게 공정한 분배로 되는 거라서 내가 네 밑에서 뭐 네 위에서 뭐 이런 개념을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은 이 도면은 뭐냐면 내가 가입을 하고 내가 좋아서 누군가한테 AP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만큼 공정하게 수입이 돌아가는지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1차 보너스 아까 PV 3%, 6%, 9%, 12% 그래서 21%까지 이걸로 이제 PV를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20만 PV가 되면은 3%, 60만 PV가 되면 6%. 내 이 U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 동그라미 U라고 하는 내가 1000만 이 전체 네트워크가 1000만이 되면 21%를 이제 캐시백으로 보너스로 돌려받는데 공정한 분배를 통해서 늦게 가입한 사람들 그리고 쓴 만큼 내가 철저하게 광고한 만큼 철저하게 아메이가 돌려준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늦게 가입한 사람이어도 내가 광고를 많이 하면 더 많이 받는 거고요. 위에 있다고 해서 먼저 가입했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보너스를 가져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이제 수익 구조 이제 어떤 기초 공식 테이블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내가 그래. 이게 진짜 제품이 좋아. 그래서 마트를 바꿔서 써봤는데 맨 처음엔 전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하지 않아도 세제를 바꿔 써봤고 샴푸를 바꿔 써봤고 오메가3를 의사가 처방을 얘기해줘서 아메이 오메가3를 먹어봤는데 좋아서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 혼자 저 역시도 맨 처음부터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써보고 좋아서 정말 잘 썼어요.
맨 처음에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고 정말 잘 쓰고 써보다가 정말 좋아서 아는 동생한테 세제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오메가3를 바꿔드렸고, 그리고 회사 언니한테 보조식품을 얘기하고 화장품을 얘기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쓰기 시작했어요. 세 명이 같이 쓰기 시작했는데 이 1번에서 아는 동생이 또 자기가 아는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게 된 거고, 또 2번도 누군가한테 세 명한테 얘기를 하고, 이거는 하나의 샘플이기 때문에 똑같이 세 명씩 광고했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1번이 네 명한테 할 수 있고요. 2번이라는 사람이 두 명한테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와 같이 쓰는 사람이 이렇게 이 동그라미 하나는 20만 PV가 3%를 돌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20만 PV라 동그라미 하나가 20만 PV 썼다는 걸 가정하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의무는 아니에요. 똑같이 20만을 썼을 때 내가 혼자 쓰거나 아니면 쓰면서 광고했을 때 어떻게 보너스가 달라지는지,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20만을 똑같이 썼을 때 가정을 하는 거지, 의무로 20만을 다 써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0만이 기본적으로 3%가 됐을 때 돌려주기 때문에, 이때부터 돌려주기 때문에 이런 테이블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3번까지 이렇게 자기 지인들한테 어느 날, 이런 제품 감동을 듣고 아메이 이렇게 마트를 바꿨더니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걸 알렸고요. 내가 또 4번, 5번, 6번한테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1번이 3명한테 광고해서 1번까지 쓰니까 20만이 4명이니까 80만이잖아요. 80만은 6%에 해당이 되죠. 여기 테이블 보면은 6%에 해당이 되고, 그런 게 나의 그룹에 지금 세 그룹이 있는 거예요. 세 그룹이 있고, 또 나는 개인적으로 4번, 5번한테도 20만을 쓸 수 있도록 알린 거예요. 마트를 바꿔서 특별한 마트로 바꾸고 이게 기회가 된다는 거를 4번, 5번, 6번한테도 알렸고요. 1번, 2번, 3번은 자기가 아는, 그들이 또 아는 지인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1번, 2번, 3번하고 같이 공부하고, 또 어떻게 알리는지 미팅을 하고, 그러면서 1번, 2번, 3번도 그들도 80만, 3명한테 얘기해서 80만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전체가 다 12%라고 320만이 됐고요. 12%라는 네트워크를 만들게 됐어요, 내가. 그러면 전체는 38만 4천 원이 주어지고요. 아메이가 전체적으로 다 전체를 구한 다음에 밑에부터 쓴 만큼 광고한 만큼 공정한 배분을 해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하면은 나한테 돌아오는 수입은 약 한 40만 원 정도? 38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매출 볼륨이 딱 20만이 아니라 25만이 될 수도 있고 40만이 될 수도 있으니까 20만이 됐을 때 이 정도 된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좀 전에 앞전에 보신 것처럼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그 그림을 보셨잖아요. 반복적으로 소비가 되고 나는 또 소비를 하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한 사람은 한 개만 쓰다가 말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내가 좋은 제품이 좋다는 걸 알리면서 그 사람도 나처럼 반복적으로 쓸 수 있게 알리다 보면 또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의 네트워크는 400만이 되고, 그러면 15%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주어지는 아메이에서 저에게 주는 보너스는 60만 원이 되고요. 이 돈이 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사람들도 노력한 만큼, 자기가 네트워크를 구정 광고해서 만든 만큼 아메이가 다 알아서 빼주고 나면 15% 정도 되면은요,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거기에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 30%까지 하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이전 15% 정도만 돼도요. 이건 단계별로 이제 요런 핀이 있고 요런 게 있다라는 거를 하나의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1000만이 됐을 때 실버 프로듀셔라고 얘기를 하고요. 21%입니다. 1차 보너스의 끝인 21%, 1000만, 나의 네트워크가 1000만이 됐을 때 그렇게 하다 보면은 1번, 2번, 3번도 네트워크가 확장이 됐죠. 그렇게 돼서 260만 12% 1번, 2번, 3번이 되면서 이 사람들도 다 빼주게 되고요. 그리고 4번, 5번도 80만 네트워크가 되면서 6%에 해당이 되는 4번, 5번, 6번도 알아서 다 빼주고, 아메이가 빼주면 여러분한테 빨간 동그라미에 Y라고 되어 있는 여러분의 네트워크는 1000만 21%인데 다 아메이가 빼주고 나면 내가 받는, 그리고 브론즈 인센티브, 빌더 인센티브까지 하게 되면은 250만 원에서 280만 원 정도도, 그 이상도 될 수 있죠. 왜? 매출의 볼륨에 따라서 이 퍼센테이지가 BV로 곱해져서 그 보너스가 계산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1000만이 되는 그 사람을 SP라고 하고요. 1년 회계연도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가 아메이의 1년 회계연도인데 1년 동안 이런 SP 1000만 이상의 네트워크를 1년 동안 3달을 하게 되면 GP고요. 6달을 하게 되면 플래티늄이라고 합니다. 6달 할 동안 3달은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곧 뭐냐면 1000만의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라. 첫 달은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은 붙여서 연속으로 1000만 이상이 되는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를 아메이는 더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첫째 달은 1000만이 되고 다 갑자기 둘째 날은 400만 PV로 떨어지고 이런 거보다는 계속 다지라는 거죠. 그래서 1100만, 1500만, 1200만, 뭐 2000만 이런 걸로 보너스를 주는 핀도 있긴 하지만 1000만을 다진다는 거에 되게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만들라는 거고요. 그래서 플래티늄이 되면 이제 보너스가 추가 보너스가 매달 받는 보너스 외에 플래티늄의 이제 축하 보너스가 또 250만 원, 그다음 달에는 또 유지했을 때 80만 원 이런 식으로 보너스가 계속 이어지고요. 1년 내내 1000만 이상을 네트워크를 유지 및 성장시키는 그런 이제 사람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하고요. 매달 받는 보너스 외에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제 축하 성취한 그 달에는 500만 원의 이제 축하 보너스가 또 따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달에는 또 170만 원 유지했을 때 보너스를 또 줍니다. 퍼포먼스 플러스라고 하는 핀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똑같습니다. 1000만이 됐을 때 SP라고 하잖아요. 또 1100만이 되면 똑같이 1100만 이상이니까 1차 보너스의 끝인 21%긴 하지만 여기에서 보너스를 또 2%를 더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계속 이어져 온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까지 하면은 약 3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빠르게 달려오고 있지만 내가 먼저 회원 가입해서 내가 써보고 좋아서 잘 써봤던 그리고 정말 잘 쓰고 있다가 아름아름 한 명씩 얘기했고 이런 미팅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게 돈이 되는지를 알게 되고 제품이 왜 좋은지를 얘기하면서 1번, 3번한테 1번, 2번, 3번한테 얘기하고 1번, 2번, 3번이 또 자기 각자가 아는 사람들한테 지인들한테 또 광고할 수 있도록 또 제품을 광고 유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걸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커지기 시작했고요. 내가 1000만이 되면 이렇게 여기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단계별로 성장하지 않아도 돼요. 저 밑에 작은 빨간 동그라미가 더 많이 빨리 더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분을 도와서 하다 보면 1번, 2번, 3번이 아니어도 1번, 2번, 3번 중에 그 밑에 그 작은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면 그분을 또 성장시켜 드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냥 번호로 얘기할게요.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내가 20만이 되게 도와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분이 80만이 되고 또 320만이 되고 4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게 도와드리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내가 나의 1000만 시장을 만드는데 이분들을 성장시키면서 이분들한테 알리면서 나의 1000만 시장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내가 1000만 시장이 됐으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또 1000만 시장이 되게 도와드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과정 중에 파트너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1번 그룹에 1000만이 되는 시장을 만들어 드리는 과정 중에 이분은 300만 그룹이 될 수 있고 400만 그룹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의 네트워크는 1500만이 되면서 21%의 또 보너스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260만, 400만, 260만 각각 아메이가 다 그에 해당되는 보너스를 다 돌려드리고 나면 나의 1500만 이상 되는 네트워크의 볼륨의 보너스는 약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 됩니다. 1번에서 6번까지 이 그룹들을 또 계속 성장시키게 나의 1000만 시장이 된 것처럼 이분들의 1000만 시장을 도와드리다 보면 어느 달에 또 성장하는 과정 중에 나의 네트워크, 여러분의 네트워크 2000만이 넘는 달이 오겠죠. 그러면 루비라는 또 핀을 주어주면서 21%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루비 보너스 2%까지 그리고 좀 전에 1500만 이상 됐을 때 엘리트 보너스 인센티브까지 다 해서 이분들의 보너스를 다 빼주고 아메이가 저에게 돌려주는 보너스는
500만 원에서 550만 원, 매출 볼륨에 따라서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590만 원까지도 이대로만 만약에 이런 매출이라면 지금 590만 원 정도 되는 보너스를 다 알아서 아메이가 네트워크대로 빼주고 나서 저에게 받는 보너스가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빠르게 달려왔지만 아까 그 자산의 형태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내가 처음에 가입했던 게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거를 꼭 상상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진행해 오시는 분들은 그게 얼만큼 내 걸로 와닿는지 느끼실 거예요. 이게 이제 나의 동그라미가 나라고 얘기를 하면 나의 천만 시장을 이루고 나서 또 1번, 2번 그룹의 파트너분들의 천만 시장을 도와드리고 나면 천만을 1년 동안 6번 하게 되면 플래티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천만에 6번을 해서 플래티늄이 되고 나서 파트너 두 분의 그룹을 플래티늄 되게 도와드리고 나면 그런 날을 에메랄드라고 하고요. 두 명의 두 그룹의 플래티늄을 갖고 있으면 사파이어. 그러면 연 수입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연봉보다 어쨌든 계속 들어오는 그 자산 소득이기 때문에 연 수입 그리고 매출이 볼륨이나 이런 1번, 2번 그룹에 따라서 매출 볼륨이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그냥 연 수입으로 봤을 때는 폭이 좀 크지만 그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연 한 수입이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파이어가 됐을 때 축하 보너스가 66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유지가 되면 220만 원. 파운더스 1년 내내 이 사파이어를 유지하는 그런 핀으로 달성을 하게 되면 그렇게 달성했을 때 축하 보너스를 또 따로 받으시는데 그게 990만 원이고요. 그걸 그 다음에도 유지하면 330만 원. 에메랄드는 플래티늄 세 그룹을 성장시켰을 때 천만 시장에 파트너를 세 그룹을 성장시켰을 때 그런 날을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연수입은 8천에서 한 1억도 넘는 에메랄드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에메랄드가 되면은 1,320만 원에 또 월 받는 보너스 외에 추가 보너스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도 에메랄드를 또 유지. 그러니까 그거를 억지로 막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도 유지 및 성장을 했을 때에도 또 보너스를 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운더스 에메랄드일 때는 1,650만 원의 보너스, 축하 보너스를 받고 그 다음에도 그렇게 네트워크를 유지시켰을 때 550만 원을 받는다는 거고요. 어, 그렇게 하는데 또 다른 플래티늄 그룹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왔을 때 그런 날을 플래티늄 6명의 그 그룹을 내가 성장을 시켰을 때 그럴 때 그런 날을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의 연수입은 1억 2천에서 1억 6천 그 이상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 다이아몬드가 되면은 매달 받는 보너스 외에 축하 일시금 축하 보너스로 2,06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도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네트워크를 유지 성장을 했을 때에는 690만 원을 또 한 번 또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넌캐시 어워드라고 해서 리더십 세미나랑 또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셔널을 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단한 또 표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먼저 천만의 시장을 만들었고 꼭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역전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가능한 일로 또 보여주는 예시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자유롭고 내 네트워크는 내 마음대로 펼칠 수 있고 그 내 그룹에서 내가 아는 직접 광고한 사람은 그냥 소비만 할 수 있지만 그 밑에 누군가는 나처럼 사업을 해서 이 사람이 에메랄드가 되고 이 사람이 플래티늄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밑에서 순서대로 계속 내가 플래티늄이니까 그 밑에는 플래티늄이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되게 많이 신기해하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역전이 가능하고요. 내가 누군가가 노력순으로 선착순이 아닌 노력순으로 내가 정말 더 열심히 해서 나의 천만 시장을 만들고 내 천만 시장을 만든 것처럼 파트너의 천만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로 6그룹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먼저 만드는 사람을 다이아몬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착순이 아닌 노력순이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시스템대로 한다면 3년에서 5년 안에 저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고 네트워크를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까지 있는 게 아니고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크라운 앰버서더. F가 붙어 있는 거는 1년 내내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1년 내내 수석 다이아몬드 를 유지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F가 붙어서 파운더스, 아까도 플래티늄과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수석 다이아몬드는 파운더스 1년 내내 플래티늄을 하는 그런 레그 이제 그 레그 파트너 한 주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레그를 6그룹 이상 갖고 계시는 분 있으면서 자격 점수 옆에 보시면 파운더스 한 그룹이 있으면 1점이고요. 에머럴드라는 핀이 있으면 1.5점을 점수를 부여해 주고요.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있으면 그 그룹에 3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6점입니다. 이렇게 점수를 해서 수석 다이아몬드는 C점이면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룹이 6레그가 있으면 수석 다이아몬드라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 뭐냐면, 아까는 뭐 맨 처음에는 자산을 만드는데, 아까 네트워크를 만들고 무형의 자산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자산을 만드는데 맨 처음에는 노동력이 반드시 들어가는 게 맞고, 빠르게 돈이 되는 거에 저는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오히려 더 의심이 더 많이 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산을 만드는 일이면 어떤 거든 시간은 걸리는 거고, 어떤 걸 하더라도 저는 시간과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들어가야지 그게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메이를 시작해서 돈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빨리 돈은 된다는 거에 혹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 이렇게 내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노력을 들이고 내 자산을 만들다가 파트너가 생기면서 그 나처럼 뭔가 사업을 하려는 그분을 도와드리는 걸로 지금은 조금 형태가 바뀌었죠. 교육 사업으로 바뀐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결국은 이 표는 뭐냐면, 나처럼 사업을 하는 분들, 1,000만 이상이 되시는 분들,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도록 도와드리는 걸로,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걸로 나의 수입이 정말 더 배로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이상 그 이후는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걸로 점수를 아메이가 주는 거고요. 이 성공 시스템이 뭐냐면, 음, 8가지 일로 우리는 이 직급 네트워크를 만들고 생필품을 통한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자산 소득을 만드는 무형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냐 보면 독서를 하는 거고요. 매일 30분. 그다음에 성공 스토리를 듣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한번 들어보는 거고요. 이런 모든 미팅에 참석하는 거고, 제품을 한번 다 바꿔보는 거예요. 차츰차츰. 내 경제 수준에 맞게. 그래서 전 제품을 어느 날은 다 애용을 하는 날이 오겠죠. 그리고 이게 왜 돈이 되는지, 이게 왜 자산이고 자산 소득이 되는지 사업 설명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알리는 사람들 15명, 25명을 20만 PV 쓰는 사람으로 소비자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사업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담을 이제 정말 액팅 있게 사업하시는 나를 알려준 스폰서와 상담을 하는 거고요. 이 일을 매일매일 하는 걸로 신뢰 쌓기, 나하고 먼저 신뢰 쌓는 거고, 신뢰 쌓기를 하는 건데, 어디든 보면 성공을 얘기하고 성장을 얘기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집단, 문화, 조직 이런 걸 보면 어디에서든지 책과 그다음에 음원과 그다음에 미팅, 교육 이런 것들이 유통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유통은 물론 되죠. 왜냐하면 사업이기 때문에 제품이 있어야죠. 유통되는 제품이 있어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어디든 어떤 시스템에서 제대로 된 성공을 꿈꾸는 시스템 안에는 책이랑 음원이랑 미팅이 있구나라는 거를 다른 걸 통해서 저도 정말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뭐 간접적으로도 경험을 좀 들어도 유튜브에서도 보고. 그래서 아메이뿐만 아니라, 아메이라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성공을 하려면 책과 음원과 미팅과 이런 것들이 유통되는 게 먼저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좀 경험을 해봅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거의 끝났고요. 좀 전에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박철웅 사장님의 음원 중에 초반에 들었을 때 저도 되게 많이 소름 끼칠 정도로 그냥 이렇게 감동적이었던 스토리가 있었는데, 이번 미팅에서도 또 한 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철웅 사장님이 처음에는 되게 작고 허접한 아메이, 제가 연태주를 취급했던 것처럼 몰랐을 때, 사람들은 모를 때 그렇게 의심하고, 그 다음에 무시하고, 그 다음에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처음엔 작고 허접한 일이지만
이거를 알아듣는 순간 맨 처음에 열정이라는 게 생겼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되게 회사를 간두고 뭘 하지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을 때 이걸 만났을 때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열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었어요. 박철웅 사장님 말이 되게 공감이 됐었죠. 믿음이고 세 번째는 자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나의 자산 소득이 되고 내가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도 내 네트워크에서는 애용자가 생길 거고 스스로 알아서 쓰는 애용자가 있고 내가 하지 않아도 사업을 하는 파트너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유가 생겨서 프리덤을 외칠 수 있는 어느 시점이 오는 거죠. 자산 소득으로 네트워크에서. 그런데 네 번째가 저도 이거를 인제 느끼고 싶어요. 사랑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사랑이라는 거. 나는 자유롭고 나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로운데 내 파트너들을 보면 아직까지 뭔가 내가 왜 가슴 한 구석에 이렇게 먹먹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까? 박철웅 사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뭔가 파트너를 보면서 느꼈다고 얘기하셨던 게 그게 결국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다가왔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 지금 보시는 표가 사랑이라는 어떤 걸로 만들어지는 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다 얻은 것 같은데 파트너도 나와 같이 얻는 자유를 느끼게 하려면 사랑이라는 어떤 믿음과 그런 걸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두서없이 말씀을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사업 설명은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스템으로 자산 소득을 만들어서 열정, 믿음, 자유, 사랑을 다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